스트레스,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진화한 필수적인 반응이다. 과거에는 포식자를 피하고 먹이를 찾기 위해 꼭 필요했다. 몸이 긴장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 이건 원시 시대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도구였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어떨까? 직장에서 쌓인 업무, 사회적 관계에서의 긴장감, 미래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는 형태를 바꿔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닌다.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의 뇌는 점점 망가진다. 해마 기능이 저하되고 편도체가 과활 활성화된다. 결국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만성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뇌의 균형이 무너지면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지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을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바로 스트레스 저항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운동. 운동이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다. 하지만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운동 후 이 수치가 빠르게 안정된다는 점이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중요한 것은 빠른 회복력이다. 운동은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전두엽의 혈류량을 늘려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 결과적으로 감정 조절 능력이 강화된다. 즉 스트레스를 받아도 예전보다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뇌로 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운동을 무조건 강하게 하면 된다고? 그렇지 않다. 운동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예방하는 방법이다. 특히 공황장애나 극심한 불안을 가진 사람이라면 강한 운동이 오히려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자체가 불안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무작정 강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스트레스 조절에 효과적일까? 과학적으로 검증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유산소 운동부터 최소 20분, 점차 시간을 늘려 30분에서 45분까지 늘리고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운동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이 불안과 동일하지 않다는 걸 학습해야 한다.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심장이 빠르게 뛰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 단계를 잘 거치면 운동이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운동을 하면 편도체, 전두엽 네트워크가 강화된다. 해마가 성장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강해진다. 즉,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과 뇌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다. 운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운다. 규칙적인 운동이 감정 조절 능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지금 몸을 움직이자.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건 바로 당신이다.